오늘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현대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미니멀리즘과 문학적 인상주의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저는 사실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처음에 영문학에 아주 큰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영어라 영문학을 선택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그냥 좀 할 줄 아는 것으로 택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공에 대해서 회의감도 좀 많이 느꼈었고 또 노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영문학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만든 작품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대성당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막 낙엽이 지고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던 때 같아요. 오늘 교수님께서 함께 대성당이라는 작품을 읽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감수성도 엄청 예민했었고 또 삶은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기도 했었어요. 전공도 안 맞는 것 같고 인생도 노잼이고 의욕도 없고 막 아무튼 이런 사춘기를 맞았던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주 짧은 단편 소설에 감동을 받아서 여태까지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참 영문학과 오길 잘했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문학 작품과 책에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작품이냐? 정말 많고 많은 재밌고 감동 넘치는 작품 중에서 원서로 읽기에 영어가 너무 쉬웠어요. 다른 원서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렵고 또 단어를 다 알아도 문학적인 장치들 때문에 알아듣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들은요. 짧은 문장을 가지고도 작품의 감동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미니멀한 문체로 감동을 일으키는 게 이 작가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화려한 문체가 아니어도 그 텍스트 서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독자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언어를 뛰어넘는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실제로 이 레이먼드 카버 작품 중에 A Small Good Thing과 캐시드럴을 나중에 이제 콜퍼스라는 그 프로그램에 넣고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영어 어휘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들이 매우 쉬웠어요. 문장 구조도 쉽고. 그래서 만약 영어 원서를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시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단편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리뷰할 이 대성당이라는 단편집은 1983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대성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브의 단편들을 직접 읽으시면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 꽉 들어차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감싸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세상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혼, 알코올 중독, 차별 등 여러 그림자들을 일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가가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자신의 작품 속에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뭔가 교훈을 주려는 소설들은 이야기의 전개 방식들이 워낙 촌스럽고 유치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카버는 독자를 설득하려고 막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느끼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줄거리는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이 단편의 특성상 정말 꼭 직접 읽어보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것보다 영어 텍스트 자체로 읽어주시는 편이 감동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레이먼드 카버의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 불리는 대성당의 줄거리를 함께 알아볼까요?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백인 중상층 남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자신의 오랜 친구인 로버트라는 장님을 집으로 초대하죠. 아내는 화자와 결혼하기 전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이를 인연으로 둘은 오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화자 입장에선 이 로버트의 방문이 달갑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각별히 아끼는 사람이라고 했기에 초대에 응하죠. 그런데 로버트를 실제 만난 화자는 매우 놀랍니다.
자신이 항상 생각했던 전형적인 장님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장님이라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로버트를 은연중에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화자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불편한 시간이 지나고 이 둘은 거실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속에는 대성당이 나오고 있었어요. 문득 화자는 로버트가 단 한 번도 실제의 대성당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를 보던 로버트는 함께 펜을 쥐고 대성당을 그리자고 합니다. 그는 화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림을 그리는 화자의 윤곽을 따라오죠. 마침내 대성당은 완성되었습니다. 화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가 끝인데요. 사실 제가 설명드린 줄거리만 듣고는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감동이 있는 거야 뭐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읽어보셔야지 이 감동이 밀려오실 것 같습니다. 작품은 백인 남성 화자, 그의 부인, 그리고 로버트라고 불리는 장님이 등장하고 이 로버트가 이 부부의 집에서 묵는 하룻밤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화자는 시종일관 장님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불쾌함은 작품의 초반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백인 남성의 우월성에 기반한 것이든 아니면 자신의 아내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남성에 대한 질투심이건 간에 화자가 가지는 편협한 시선과 옹졸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로버트가 집에 방문했을 때 화자는 그의 신체적인 약점, 즉 앞을 볼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킵니다. 화자가 갖는 백인 남성의 우월감은 그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에서 그 모습이 더 공고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후에 나타나는 로버트의 인성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화자는 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로버트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매우 자유로운데요. 화자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정적인 모습으로 상상했던 장님의 이미지가 로버트로 인해 해체되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작품 초반에 로버트에게 갖는 감정이 우월감에서 오는 멸시 혹은 아내와의 친밀함에 대한 질투에 불과했다면 작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로버트를 직접 대면하고 느끼고 있는 감정은 자신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꼈던 로버트의 존재가 생각보다 멋있고 또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로버트는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유롭게 유머와 재치 그리고 아량으로 화자의 옹졸함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화자가 비열해지면 비열해질수록 로버트의 댐댐이가 빛이 나게 됩니다. 이 대성당을 둘이 서로 그릴 때 완전한 화합을 이루는 장면에서 엄청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특히나 좋아했고요. 이 작품 속에 있는 레이몬드 카버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장애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작품에서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우물 속에 갇혀있는 화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영어 소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단편집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특히 이 대성당은요, 소설가 김연수님께서 문학동네 번역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김연수 소설가님의 팬이시라면 한국어판을 읽어보시는 것도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